2월의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가 묘원에 태어나면 어떤지. 자, 묘는 목이 왕한 때죠. 목이 왕한 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월 기토는 양기 점승, 양의 기운이 점승, 점차로 올라가니 오르니 비록 화는 뭐냐면 벼와 짜죠. 벼를 심을 갖자죠. 벼가 심어져 있는 게 미성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벼를 옮겨 심는 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벼는 초여름에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벼를 심는 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만물 출토, 만물은 토에서 나온다. 만물은 토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봄철 되면 막 새싹 올라오고 파릇파릇 뭐 나무 죽순 막 이런 게 올라오죠. 전원 밭과 동사는 미전, 아직 펼쳐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 취, 감목, 소지. 자, 소지. 그런데 기합. 저번에 우리가 그 희용 제요할 때 왜 묘월 달에 감목이 필요한가 우리가 궁금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답이 나오네요. 뭐냐면 감목은 소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싹이 묘월달 되면 그때부터 양기가 점차로 승하면서 새싹들, 풀들 막 이 새싹이 나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땅이 얼어 있고 그동안 땅이 이게 닫혀 있던 거를 감목이 어떻게 해요? 땅을 싹 이게 소토시켜서 풀들이 새싹들이 잘 올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감목이. 여기서 감목은 소토의 의미가 있다. 땅을 좀 소통시켜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감목과 기토가 같이 합을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감목은 기토를 따듬어서 소토시켜서 새싹이 잘 올라오게끔 해야 되는데 합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감목이 역할이 없어져 버려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차, 취, 계수, 윤지. 그 다음에 땅을 먼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감목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물을 줘야 되겠죠. 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땅이 척척해야만 새싹이나 초목들이 잘 자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목과 계수가 천간에 도출되면 정주 과갑. 그러면 반드시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 그 말입니다. 게다가 출투. 만약에 여기에 병화까지 하나 투출되어 있으면은 햇빛까지 나오니까 정말 좋겠죠. 감목이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계수가 비를 내려서 우루지수로 그랬죠. 비를 내려서 땅을 척척하게 적셔서 새싹들이 나오게 하고 거기에다가 병화까지 떠서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햇빛을 이렇게 쪼여줘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러면 세력을 누르는 백명의 관료, 백명의 동료가 되겠죠. 세를 누르는 백명의 동료가 있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면 일견임수, 만약에 임수를 보게 되면 미말 관직, 미천하고 끝말자죠. 관직. 그러니까 이거는 임수가 나오면은 이제 미관 말직이 되는 거죠. 미관 말직. 근데 여기는 미말 관직이라고 됐네요. 미말 관직, 미관 말직. 그냥 관이 적고 직책도 아래에 있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수가 오면은 세력을 누르는 것이 동료, 백명을 누르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가 돼요? 밑에 아랫사람들을 많이 부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되니까 개수가 좋다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봄철에 한참 새싹이 막 올라올 때예요. 양기도 점차로 이제 인월달은 굉장히 추워서 아직은 한기가 있는데 묘월달 되면 이제 새싹이 막 파릇파릇 올라와요. 근데 새싹이 그동안 땅이 얼어 있다가 딱딱해 있는데 그 새싹이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감목이 땅을 어떻게 해요? 소토시켜 줘야 돼요. 소토시켜 주고 그 다음에 개수가 와서 물을 좀 어느 정도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고 새싹들이 잘 올라오게 하면서 거기다가 해가 떠가지고 병화가 떠가지고 광합성 작용도 쉽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날씨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은 새싹 자라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여기에 물이 너무 많이 와버려요. 그러면 새싹이 물에 젖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임수가 오면은 미관 말직을 할 거고 개수가 오면은 세압 백녀 100명의 동료를 부릴 수 있는 권세.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뭔가 출세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명쾌해집니다. 자, 설하고 병주를 보시면 2월 기토는 역 또한 불능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미 갑병계 갑목과 병화와 개수와 떨어질 수가 없다. 중추는 이제 중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맹추는 뭐죠? 처음이죠. 맹추는 뭐죠? 인월이에요. 자, 중추는 뭐죠? 묘월이죠. 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중춘 병 양화지기 양화의 기운을 병 잡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선취갑목 먼저 선취 갑목 소토 갑목을 지하여 토를 소통시켜주고 단 갑출 기여기상합 다만 갑목이 출출했는데 거래예요. 뭐다? 여기 기토와 함께 상합 서로 합하는 것은 거래한다. 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갑목의 역할은 뭐다? 땅을 소토시켜 주는 거니까. 2월은 을목이 병령하죠. 자, 묘 속에 뭐가 있어요? 묘, 갑을이 있죠. 을이 봉기죠. 그래서 을목이 병령, 월령을 잡고 있다. 갑목 왕지, 갑목이 왕지고, 그렇죠? 묘목, 갑목이 묘월이면 왕지죠. 을목한테 묘월은 뭐예요? 녹지지만 갑목한테는 왕지가 되죠. 그래서 결코 불능, 종기화토, 결코 기토를 따라가서 토로 바뀔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이 이야기는 기토가 묘월인데 갑목이 있으면 갑기합토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갑목이 묘월에서는 왕지에 속하기 때문에 기토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갑기합. 여기 목이 뭘로 바뀌어요? 토로 바뀌는 거죠. 토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충분히 갑목 입장에서는 강해요. 내 밑에 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코 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 종을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종을 하려면 기명이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버려야 돼요. 자신을 버리지 않는 방법은 인성이나 뭐가 와야 된다? 비겁이 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도연 하면 뭐예요? 견반 일주. 자, 일주를 견반은 무슨냐면 여기 보면 기반과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도는 쓸데없이 그러한 일주와 견반 묶여버린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자, 갑목이 입장에서 기토와 합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갑목이 역할이 없어지고 갑목이 이 기토에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코 이 기토와 합을 해서 토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쓸데없는 도자, 쓸데없게 되는 것이다. 견반은 거기에 일주의 견반,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묶여버리는 기반과 같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쓸데없이 묶여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불합임이 합이 되지 않는 것을 위미, 아름다움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이것만 될 것 같아요. 자, 견반. 이끌어서 얽어맺는다. 이끌견자에 얽어맬 반이에요. 기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얽어맨다. 기반과 같은 의미다. 이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을 보시면 찾아.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개수가 개수가 촉촉하게 적셔주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병화, 조난. 병화가 따뜻하게 비춰주고, 그래서 균 모두가 다 위 배합상 불가결 소지물이라. 배합상 결코 적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물건들이다 그 말이죠. 이 물은 뭐였어요? 갑, 병, 개죠. 이게 다 그냥 필요한 거라는 거죠. 임수, 위, 기토, 소기. 임수는 뭐예요? 기토가 끓여하는 거야. 물이 너무 많죠. 기토 타기면 된다고 그랬어요. 일견임수, 임수를 한번 보게 되면 미말 관직이 뭐말 뿐이다. 미 작고 말단의 관직일 뿐이다 그 말이죠. 이것 가운데서 강유지변, 강하고 부드러운 변명 또는 분별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고, 극이 미묘, 극은 뭐다? 묘하게 미묘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의 마땅히 세체 찰야라, 세밀하게
여기는 체가 뭐죠? 이거는 몸체자죠 원래는.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피다 그 말이죠. 살펴야 된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면 개수와 병화가 다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합상 앞에 간목이 있었죠. 이런 것은 뭐다? 배합상 불가결소, 적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다. 임수는 기토가 끓여하는 거기 때문에 임수를 보게 되면 미말 관직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직급은 안 될 것이고, 차중 이러한 가운데에서 강유지변, 강하고 부드러운 것의 변별력은 변벌 하게 되면 극이 미묘, 극히 뭐다? 아름답게 된다, 미묘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 마땅하다, 뭐다? 자세하게 이거는 멈췄자인데 저는 구체적으로 볼거든요. 구체적으로 살피다, 살피차.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견경 제갑 임수 출간 비겁 중중 차 필 속자 양투유요 소부 병장 의록 무유. 자 보시면 혹 경금을 봤어요. 자 기토가 묘월인데, 자 간목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경금이 와버리면, 경금이 뭐예요? 간목을 극을해서 안 좋겠죠. 그러면 경금을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임수가 또 출간됐어요.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리고 또 비급이 중중해요. 비급이 중중하다는 것은 뭐 무토라든가 이런 기토가 이렇게 토가 많으면 어떠냐면 차, 필, 속자, 그냥 일반인이라는 거죠. 속자, 풍속 속자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말이죠. 비급이 중중하고 그러면은, 자 수가 많으면은 수가 추가되면 재성이잖아요. 요거는 상관이고, 그래서 상관 생재에서 재성이 많은데 비겁이 많아 버리게 되면 결국은 재물 가지고 군급증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속자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일반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데 병이 투간되면, 자 병이 투간되면 오히려 유소부, 오히려 뭐다? 적은 부자이다. 병화가 있으면 그나마 적은 부자가 된다. 병이 지장간에 감추어지면 의록, 옥과 녹이 무휴, 어그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법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제법 있게 된다. 끊어지지 않고 있게 된다. 어그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전히 보존된다. 이 말은 좀 갑자기 여기서 좀 이게 왜 이렇게 된 경우는 속자가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토일주가 지금 묘월인데 간목이 나오면 좋다 하겠는데, 이 간목이 나오면 좋은데 이 간목을 극하는 경금이 나와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별로 안 좋게 될 거고, 그런데 이게 만약 임수가 나와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면 더 좋아질 거고, 근데 여기에서 비겁이 나온다 그러면은 무토나 뭐 기토가 나오면 이거를 또 극해버리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간목을 좋게 하는 거를 경금이 극을 해버려서 간목을 좋은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임수를 비겁이 나와서 눌러버리니까, 비겁은 토니까 토국수가 되니까, 그러면은 금생수 수생목으로 흘러서 좋게 해줄 수가 없고, 경금이 간목을 극을 해가지고 좋은 역할을 하는 간목을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이 되고 만다. 이런 논리라면 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병화가 투출됐다. 그럼 병화가 투출되면, 자 병화는 일간을 도와주죠. 화생토로. 그러면서 화극금으로서 경금을 늘어주니까 간목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일간이 힘이 생기니까 군급증제가 안 되고 신강에서 재물을 다룰 수 있게 되겠죠. 임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부자가 된다. 병화가 이런 역할을 해주면. 그런데 이제 병화가 이렇게 노출되지 않고 지장간에 병화가 감추어지면, 이런 데는 옥과 흑, 뭐 소부 정도는 아니라도 옥과 녹이 무유, 이그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은 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보면 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비겁이 중증하다는 것은 이 수를 극해서 금생수 수생모로 가기에는 좋은 거를 못하게 임수를 눌러버리니까 경금이 간목을 극해서 좋은 역할을 하는 간목을 못하게 하니까 일반 사람이 된다. 이런 논리라면 이렇게 설명하면 지금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죠? 뭐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봅니다. 제가 자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경임 병견 자 기토가 묘월인데 자 간목이 있다고 지금 전제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경금이 있는데 임수가 투출되면 이 말이죠. 두 개가 투출되면 위상관생제라. 상관생제는 뭐죠? 금생수 한다는 거죠. 금이 뭐죠? 경금이 상관이고 임수가 재성이잖아요. 상관생제가 된다 그 말이죠. 기토는 비습, 낮고 습하기 때문에 앞에 나왔죠. 수 비록 비겁이 중하더라도 기가 왕성하면 의설, 마땅히 설해야 된다. 비겁이 많으면 안 되겠죠. 비겁이 많으면 재성을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설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서 이 비겁의 기운을 빼가지고 나의 재물을 키워주는 구조로 간다 그 말이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이야기예요. 기가 왕성하면 의설, 마땅히 살아야 된다. 이거는 비겁이 중하다는 것은 기가 왕하다는 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비겁의 기운을 빼가지고 즉 형제들의 손발에 빌려서 내 재물을 키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수 모름지기 병화가 있으면 따뜻하게 비춰주고 조난. 그리고 서기는 이게 서자가 여러 서자에 기자는 몇 기자예요. 몇 개를 구한다. 몇 개 여러 개다. 이렇게 갖고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녹식무유, 녹과 식이 무유, 이그러짐이 없는 것을 몇 개다. 직위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한자로만 갖고는 안 되고 중국말로 이 서지를 슈지 해서 무엇을 바라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봉과 식 먹을 게 무유 이그러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죠. 병화가 떠가지고 조우를 해주면 그렇게 바랄 수 있다 그 말이죠. 병화 투죽 병화가 투출하는 즉 유력하다.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유력하고 장즉 감추어지면 역박 그 힘이 얕아진다. 그래서 아까는 병화가 투출하면 뭐라고 했어요? 소부라고 그랬죠. 소부 약간의 부자가 되는데 이 지장간에 있어버리면 장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냥 의식이 무유 이그러지지 않는다 그랬죠. 식록이 이그러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간에 투출된 게 좋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또 원문을 보시면 기토가 묘월인데 혹 지성의 목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토 입장에서는 관살이 너무 강해지죠. 목에는 그걸 하니까. 그런데 경금이 투출해요. 경금이 투출하면 막아주겠죠. 근금목으로 목을 누르겠죠. 그러면 부기가 된다. 자, 이게 관살이 많아지면 관살이 많은데 뭐죠? 상관이 누르니까 관살이 뭘로 돼요? 야생마가 준마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불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하게도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도 늘 수 있겠죠. 만약에 사주에 다 을목이 많으면 을우굴경 자 을목이 어때요? 을경합으로 경금을 굽혀버리죠. 굽힐구자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안 좋게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경금을 꽉 을경합으로 을경을 묶어서 이 경금이 뭐예요? 이 왕한 목국을 눌러줘야만 좋게 흘러가는데 이걸 누르지 못하게 을목이 경금을 잡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경금은 필 반드시 수정어을 뭐냐면 경금은 을목에게 한눈을 판다는 얘기죠. 정을 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불능 소가 뭐죠? 청소하다 그 말이죠. 불능 청소할 수가 없어요. 쓸어버릴 수가 없어요. 뭐를 사악한 거를 쓸어버릴 수가 없다. 바른 것에서 나쁜 것들을 쓸어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결론은 그거예요. 경금이 밑에 목국이 왕하기 때문에 관살이 이 왕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경금이 천해야 되는데 을목이 와버리면 을경합으로 경금의 정신을 혼을 빼버리니까 경금이 제 역할을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을목이 기토 입장에서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차 반드시 필 이런 사람은 교사. 교가 뭐냐면 교가 교활할 교자예요. 사는 속일 사자. 그래서 이 교활하고 속인다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지도 그러한 무리라는 거죠. 반드시 교활하게 된다. 잔머리 쓰고 교활하게 된다. 운이 동남. 운이 동남 쪽으로 흘러가면 동남은 뭐죠? 목과 화죠. 목화로 가면 염려스러워요. 공포스러워요. 불측에 그러한 손해가 생길까봐 굉장히 걱정된다 그 말이죠. 예측할 수 없는 뭔가 생길 것 같다. 마땅히 용정설지 정화를 써서 이를 설기시켜야 된다. 유정자 정화가 있으면 소인에 불과할 뿐이다. 불치무량 소인에 불과할 뿐이지 그렇게 불량스럽게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동남으로 가면 이제 불축의 손해가 생긴다는 것은 이 동은 뭐예요? 목은 가면 목이 더 강해지죠. 지금 목국인데 거기다 화가 오면 뭐예요? 경금을 또 눌러버리죠. 그러면 경금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경금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안 좋아지고 또 목이 세력이 세기 때문에 관살이 세져서 기토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겠죠. 자, 설화구평주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자, 기토가 묘월인데 자, 지성 목국을 이루고 있어요. 해묘미라고 할게요. 해묘미 목국을 이루면 굉장히 간목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날 극하니까 목국토로 사랑 병령. 자, 칠살이 왕하면서 병령 원령을 잡았어요. 특히 목이 뭐예요? 목이 묘월이니까 왕한 거죠. 그럴 때 유경금 제지 경금이 와서 이를 목을 제지해 주는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귀하게 된다. 만약에 을경상합유정 만약에 경금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을목이 와가지고 을경합으로 합을 해서 경금이 제체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어때요? 목에 치여서 을은 스트레스 받겠죠. 아니 기토는 스트레스 받겠죠. 그럴 경우는 실제 살지형. 자, 이런 경우는 칠사를 제압해주는 경금이 근금목으로 칠사를 제압해주는 그러한 쓰임을 잃게 된다 그 말이죠. 비유하게 되면 관병, 통정어, 구도, 도적구자의 도둑도자죠. 그러니까 이 관병이 뭐예요? 관병은 이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관병이 누구와 통정을 해요? 이 구도, 이 도둑놈들과 통정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도둑하고 어떻게 돼요? 정보 빼주고 해가지고 오히려 뒷돈 받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됐다는 거죠. 그 역할이 지금 뭐예요? 경금이라는 거죠. 경금이 이 강한 목의 세력을 눌러줘야 되는데 이 경금을 그 역할을 못하게 을목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을목이었으면 경금이 이 역할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부귀하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행 동남 목화 왕지. 자, 기토가 묘월인데 목이나 화로 가면 어떻게 되냐? 경금이 있어서 이거를 목을 좀 그걸 해야 되는데 목이 가버리면 경금이 목운으로 가면 경금이 통제가 안 되고 또 화로 가면은 화가 화급금에서 경금을 눌러버리니까 안 좋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행 동남 목화 왕지로 가면 동남의 목화 왕지로 가게 되면 만일 이 비필인가요? 비구? 자, 비구죠. 비적의 무리들이라고 아까 뭐가 나왔었죠? 아까 저기 바로 앞에서 도구가 나왔었죠. 도구. 구도죠. 구도. 다시 쓰면
도적구자에 도둑도자. 요거와 같은 말 같아요. 여기 말은 비구란 말은 여기 보면은 비가 비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둑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비적에 들어가면 영 어찌 영유 행리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나 그 말이죠. 비적에 들어가서는 비적의 무리 속에 들어가면 어찌 행복하겠냐, 행복할 이치가 있겠는가 그 말이죠. 차 이것은 수 모름지기 용 정화 설지 정화로 설기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목의 왕한 기운을 이 목의 왕한기를 정화를 써서 목은 경금을 이 목이 왕하기 때문에 기운을 빼낸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설목직이 이용기토. 자, 목의 기운을 빼서 기토를 쓴다 그 말이죠. 화생토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토가 있고 목이 있는데 여기 정화가 있으면 뭐죠? 목생화 화생토 이런 이야기죠. 정화가 목의 기운을 빼서 화생토로 일간을 생해주는 걸로 쓴다 그 말이죠. 불용 경금, 만약에 경금을 쓰지 않으면 불치 실함은 뭐냐면 함은 이제 함정할 때 그거죠. 그러니까 빠지는 것을 잃지는 않더라도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빠지는 것에 잃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만구이다. 잡아당겨서 구하는 구조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앞에 했던 이야기를 중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은 만구 잡아당겨서 구하는 것뿐이다 그 말이죠. 약은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불치 이르지는 않아요. 어디냐면 실함 빠져서 있는 것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략적으로 어쨌든 잡아당겨서 구하는 정도는 된다. 아까 어떤 게 있었죠? 원문에 보면 이걸 설학분 이걸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잖아요. 이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소인에 불과할 뿐이지 불치무량 아주 불량스러운 그러한 것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화로 설계시키면 이 앞에 정화로 설계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축에 손해가 있을 것이지만 정화로 이거 설계시키면 이 그냥 소인에 불과하지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지경에까지 빠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풀어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설하고평주에서는 이 정화로 이 정화 설지라고 썼잖아요. 이런 경우는 모름지기 용 정화를 써서 설기시켜야 된다. 설목지기 목의 기운을 설기시키면 그리고 이용 기토를 쓴다 그 말은 이 정화가 목의 기운을 목생화한 다음에 정화가 화생토로 이렇게 토로 간다는 얘기겠죠. 기토로. 그러면 불용 경금을 쓰지 않더라도 거의 경금이 있어서 막아줘야 되는데 경금을 쓰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는 거의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거기서 대충 끄집어내 가지고 구조해 주는 것까지 된다. 아까 이거는 여기는 이제 아까 소인이라고 했죠. 소인에 불과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불치 무량이라고 그랬나요? 불량이라고 그랬나요?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거를 풀어 쓴 걸로 보입니다. 불치무량. 자, 그 다음에 무비인. 자, 기토 입장에서 비겁은 뭐죠? 기토나 무토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인성은 뭐죠? 화겠죠. 정화나 병화 이런 게 있으면 어때요? 기토가 강해지죠. 종살자 귀. 만약에 이런 게 없어버리면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종살자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귀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자 기토가 종살은 뭐죠? 목이에요. 묘잖아요. 자 여기서 전부 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갑, 을 여가 있어야 되겠죠. 갑을 얘근데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러면 뭐죠? 이게 전부 목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기토 입장에서는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종살격으로 기하게 된다 그 말이죠. 전부 목이 있으면 큰다. 근데 만약에 기토에게 힘이 있다. 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인성이 나를 생해주거나 비겁이 나를 도와주면 종으로 안 간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무인비가. 자, 2월 보광. 2월 달에는 목이 왕하고 병령, 월령을 잡고 있고 지성 목국, 지지가 전부보다 목국을 이루고 있으면 혹치 동방. 그리고 운도 뭐예요? 모울지니까 동방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뭐죠? 이건 동방은 목이잖아요. 전부 목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이 무인비, 무비인, 비겁이나 인성이 없으면 비겁은 토고 인성은 화죠. 이런 게 없으면 기토가 너무 약하죠. 그러면 가히 종살로 갈 수 있고 간목이 여기 투출되면 위 처종 부화 종살이니까 처가 남편을 따라간다 그죠. 처가 남편을 따라서 남편화 된다는 거죠. 종의 목에 종한다는 것은 종살론이다. 역시 종살론으로 논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만 먹고 보면 기토가 뭐예요? 처가 되겠죠. 요거는 남편이 되겠죠. 그런데 기토가 갑으로 쫓아가니까 그냥 여기 그 말인 것 같아요. 처가 남편을 따라서 화한다. 그러니까 이 기토가 을 따라가요? 갑목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토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왕한 세력인 이 갑목의 세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토 입장에서는 갑목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너무 강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편의 순수한 뜻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만약에 주중 4주 중에 갑병계가 없어버리면 개합격 모두 합격이 되다. 처자 용신 동전 처자의 용신은 앞에 것과 같다. 말한 것인데 뭐냐면 배합 불능 무갑병계하라. 배합에 있어서 배합이 갑목이나 병화나 개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 말이죠. 처자는 동정월이라 정월과 같다. 정월에서 처자의 용은 정월과 같다.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